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급을 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삼성전자는 이제 개인들의 종목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엄청나게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기관들이 들어와주고 있지만 확실하게 개인들이 그냥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 제가 그 시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개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외인이 나가고 자 개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걸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좀 안전한 안전하고 좀 확실히 있는 종목.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것은 상승이 나오는 종목으로 확실하다가 아니라 종목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종목이 확실한 거지 그 가격에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누군가가 어떤 얘기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는 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올라갈 것을 확실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확실성 있게 올라가야지만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성 있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차라리 떨어지는 상태에서 매수한다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갈 때 최고점일 때 가장 비쌀 때 개인들이 가장 또 많이 사고 있는 이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제가 또 이전에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자리를 말씀드렸고 이동평균선 말씀을 드렸고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평선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이걸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봉상의 분석을 한 내용 혹시라도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 53,600원, 자, 53,600원과 55,500원. 네, 여기. 제가 또 이제 멤버십을 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과 중기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바닥권에 있는 것을 제가 11종목을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종목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바닥권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른 종목은 알고 계시고 이제 뭐 이러한 내용 대충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삼성전자를 제가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 이평선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평선 매매를 안 해요. 저는 원래 이평선 매매를 안 하지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저가 어제 최저점이 53,600원이었어요. 자, 지금 주봉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혹시 이걸 제가 오늘 설정했다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이거를. 이 주봉상에서 53,600원에 대한 부분은 지지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수익을 내겠다라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차트만 보면 돼요. 근데 차트만 보면 되지만 제가 이제 실계좌에 넣어놓고 이 주가의 움직임을 제가 보려고 그러니까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매수를 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호가의 움직임 그런 것을 보고 있죠.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반등 또는 더 밀릴지 이런 게 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항과 지금 지지를 동시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외인이 어느 정도는 좀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아무리 기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인의 수급에 있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예, 또 강조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좀 전에 만든 이 영상인데 그게 잠깐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삼성전자의 지금 이 위치에서 이제 저는 이평선을 보지 않고 단기적인 최저점, 어떻게 보면 이게 중기도 돼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중기이지만 최근에서는 단기.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어갔고, 제가 이걸 이평선 매매를 안 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또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개인, 처음에 제가 개인에 대한 수급을 말씀을 드리고, 개인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외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는 중장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부분의 분석이 돼야지만이 그게 연결이 돼서 이제 중장기를 보는 거고, 자, 이러한 패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항받고 빠지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돌파가, 예, 나와 줘야지만이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제가 개인 수급과 이평선 말씀드린 내용, 자, 어디 여기 120선을 지지했다가 밀린 상태여서 다시 안착을 해줬어요, 오늘.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들은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되고,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이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뭐 거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오늘 뭐 오전부터 이제 좀 증시가 좋아지고 뭐 이런 내용들을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뭐 소득세든 뭐든 그것은 뭐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때부터 저는 신뢰를 갖지 않았다. 금리 인하하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느 위치,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흔하게 호재가 뜨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호재라는 게 뜰 위치에서 호재라는 게 나와야 호재고, 빠질 자리에서 호재가 뜨면 뭐죠? 정리예요. 자, 그런 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어떤 재료가 어떻게 먹히느냐가, 예, 중요합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이제 시황에 대해서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개인들의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이다. 그러면 외인은 과연 같이 들어와 줄 거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글쎄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외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개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예, 가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던 빠지면 저는 바로 이제 손절을 칠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돌파, 그러니까 여기가 쉽게 저항이 생기는, 이 저항이 생긴다는 거죠, 이 위치가. 그러면 이 위치가 저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갭이 생긴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갭만 매꾸로 올라오고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파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파동이 아니라 확실하게 상승하고, 네,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자, 지금 잠시만요. 미국 지금 선물지수 자체가 좀, 예, 반등이 좀 나와요. 지금 3%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만약에 이게 영향이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중국 증시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 증시 자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락을 하던 상승하던 먼저 이렇게 방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뒤따라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더 밀리지만 않는다라고만 해도,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면 같이 이제 엮어서 본다라면요,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과연 이렇게 돌파 나와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냐, 이제 그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는 개인의 수급이 더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길게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치로 보면 개인의 수급은 분명히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증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미국 증시가 좀 좋아지면 외인의 수급이 들어올 거냐. 예,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개인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외인도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저항이 생기는 이러한 자리를 좀 뚫어주고 안착을 해준다. 그러면 패턴이 바뀌죠.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상승을 시킬 때보다는 어떻게 더 많은 거래량과 힘이 필요하다. 과연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자꾸 미국 증시를 보고 외인의 모습, 그러니까 외인에 대한 수급도 강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에서 들어 올리는 것은 아주 그러니까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황에서 자 파동으로 봤을 때도 이 파동만 봐도 쉬운 상승이 안 나오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좀 악조건, 그러니까 좋지 않은 내용이 위치가 최고점 상단이고 그 다음에 개인만 들어오고 있고 외인은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조건과 여러 가지 단순히 야 차트가 이래, 차트가 이렇고 이런 상황이고 이래, 이게 아니라 단순한 차트에다가 어떻게 그냥 그러한 꼭 필요한 내용.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고 어떤 뭐 실적 뭐 그런 뭐 반도체 막 이런 거 잘 알고 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경제에 대한 뭐 이러한 내용이 아닌 진짜로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게 이제 거래량과 이제 왜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리는 개인이 분명히 좋아하는 자리는 만들어준 것은 맞지만 여기에 대해서 개인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수두룩하게 있는 개인의 물량을 과연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 개인,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라는 게 개인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과연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네, 이거를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만이 중장기를 가더라도 물론 이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빠지던 올라가던 빠졌다. 주가라는 게 이렇게 뭐 몇십 프로 빠지도 빠지고 몇백 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주식 시장에서 이거 갖고서는 무슨 문제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예, 좀 구간별로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그 위치라든지 그 궁금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지만 여기가 왜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고 왜 중요한지를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런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